네,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상호관세 부과 이틀 저희 남겨두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내리고 있고 아시아 증시에서 시작된 이런 블랙 먼데이가 미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2.5%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반적으로 시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불과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상승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자동차 관세 폭탄을 던지고 그것을 모자라서 주말 사이에는 이제 보편가스 이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황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월 2일이 정점으로 좀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시나리오도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사실 PC를 언급하는데 PC 자체적으로는 크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PC 직후에 시장이 빠졌다기보다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사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고 소비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일종의 서베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관세 영향을 경기 침체로 치환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건데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침체로 가면 문제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나라를 사실 뭐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침체로 정말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관세 정책을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관세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해방의 날까지 D-2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 모든 교역국에 20% 관세를 매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호 관세인지 보편 관세인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해방의 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해방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증시의 흐름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상호관세냐 보편관세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주는 시장의 타격감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과연 관세의 영향이 사실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그 전에도 관세를 노래를 불렀고 관세를 부과하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반응한 것은 관세 말고도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감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정부 효율, 그러니까 비용도 줄이고 규제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긍정적인 부분은 싹 사라지고 관세 부정적 요인만 극대화되는 현상에서는 이것이 좀 시장을 냉정히 보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의 이 관세 전략상의 이 상대국들 그리고 저희도 포함해서 일종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발짝 좀 넘어가서 좀 이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관세 정책 자체를 좀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대응할 수 없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하고 대응할 수 없어야 협상이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만 꺼냈는데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시기였다면 이런 이 관세 블러핑을 통해서 관세에 대해서 협박을 통해서 이거 빨리 좀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어떤 전개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러면 1분기에는 굉장히 좀 이게 트럼프도 어느 정도의 선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2일 정점으로 좀 시장에 대한 공포 국면 그리고 상대국들을 하여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자 나는 증시를 부양하는 경제를 위하는 대통령이야 하면서 감세 정책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거로 보여지는데 과연 시장이 트럼프 생각대로만 갈 거냐. 이게 만약에 길게 끌어지고 보복관세가 발생한다면 정말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트럼프의 대응은 어떨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이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저희는 4월의 시작을 관세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비중 저희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대응 전략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차트를 갖고 왔지만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펀더멘탈이고 뭐고 사실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시기고 이번 주에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현재 지지라인이 뚫리게 되면 그때는 약간 좀 시장을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지라인이 깨졌다 이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시 이제 지지라인 위로 올라왔다 그때부터 우리가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 아닐까.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선을 그려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